기준이 필요하신가요? 매일경제에는 흥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MBN골드 김흥태 조기준 매니저와 오후장 전략 세우는 시간. 두 전문가 만나보기 전에 저와 함께 현 구간 시장 상황부터 점검해 보시죠. 상승 출발한 국내 증시, 상승폭은 조금 줄어들었지만 현 구간 상승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37% 상승한 2,645선에 거래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0.07% 상승한 832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개장 이후 코스피 시간대별 흐름은 어떨까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코스피는 10시와 11시 구간 두 번의 하락 구간이 있지만 다시 힘을 내주면서 0.35% 상승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간대별 흐름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코스닥은 방향을 찾지 못하는 모습이 계속 연출이 됐는데 오전 내내 보합을 등락하다가 현재는 0.06% 양전한 모습입니다. 현 구간 수급은 어떨까요? 수급 동향도 살펴보시죠. 일단 코스피에서는 기관이 홀로, 코스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수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요. 코스피의 수급 시간대별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일단 외국인과 기관이 반대의 흐름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개인은 점차 매도 물량을 줄여나가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시간대별 흐름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정반대의 흐름을 보이고 있고 기관이 매수세를 늘려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164억 원 사들이고 있네요. 이렇다 할 모멘텀이 부재한 상황 속에서 앞으로의 증시 향방은 어떻게 될까요? 조기준 그리고 김흥태 매니저와 지금 이야기 나눠보시죠. 네, 이제 오전장이 지나고 나면 오후장에 대한 전략을 확실히 세워야 됩니다. 지금 함께 하셔야 여러분 든든하게 식사하시고 또 오후장을 맞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두 분의 매니저와 인사 나눠볼게요. 김흥태, 조기준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든든한 전략을 두 분과 함께 세워나갈 텐데요. 여러분 집중해 주시고요. 먼저 포트 안에 담겨있는 종목들에 대한 리뷰 먼저 도와드리겠습니다. 매일매일 우리 목표가 도달한 종목들이 나오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채널을 고정하는 시간일 것 같아요. 김흥태 매니저의 포트부터 열어볼게요. 애경산업 4월 18일에 매수했는데 22,000원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30% 수익을 넘기고 있는데요. 네. 화장품에도 참 많은 종목이 있는데 네. 애경산업은 특히 기관의 러브콜이 끊이질 않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꾸준한 실적이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지난 작년 7월부터 거의 1년간 가량 동안 긴 조정을 받고 나서부터 반등을 시작했을 때 무려 실적이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같이 본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은 그때 당시에도 저평가 구간이 맞았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에 대한 화장품에 대한 실적이 워낙에 좋고 있고 이번에 해외 매출에도 꾸준하게 증가되고 있지만은 그 외적으로서도 이번에 중국에 대한 한한령 해제 완화 소식에 대한 기대감으로서도 충분히 이런 화장품에 대한 움직임들이 계속적으로 증가할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앞서 애경산업 말고도 여러 가지 화장품에 대한 종목들을 소개해드렸지만은요. 그래도 워낙에 또 무거운 장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에 대한 실적, 2분기 실적도 기대한다라고 하면은요. 1분기보다도 훨씬 더 좋아질 거라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추가적인 상세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미 1차적으로 27,000원에 대해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적정 부분까지 다 오긴 했어요. 그래서 27,000원 당연히 넘어갈 거라고 보이니까요. 보유자분들은 당연히 홀딩하는 자리로 포지션을 가지고 27,000원까지 목표 주가를 상향하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경산업이었습니다. 22,000원 목표가 달성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실적이라는 포인트 저희가 잘 짚어봤고요. 다음으로는 삐아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어제 편입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정말 하루 만에 이렇게 수익률이 나도 되나? 나야죠. 그게 김흥태 매니저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18%의 수익률, 후속 전략 주세요. 네, 오늘은 조정받는 모습인데요. 오늘 차익 실현 물량이 좀 쏟아져 나왔다라고 봅니다. 오늘 금요일장이다 하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이제 매물에 대해서 소화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는데 어제도 설명했지만은 이번에 이 올리브영에 대한 입점 소식 때문에 기대를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화장품에 대한 모습들이 이미 한번 단기적으로 급등을 해서 조정을 받는 구간인데 마찬가지로 삐아도 저점에서 아직 못 올라왔기 때문에 충분히 더 상승할 여력이 남아 있고요. 이미 한번 직전 고점에 대한 2만 원을 한번 돌파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세를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지금 자리는 매도할 구간은 아니고요. 만약에 신규로 편입하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지금 자리에도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보시고 조금 더 꾸준하게 21,000원을 넘어갔으니까요. 22,000원, 23,000원까지도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저 이거 소개해드릴 때 제가 선진뷰티 사이언스에 대해서 앞서 소개를 같이 해드렸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올리브영에 입점하면서 소식과 함께 신고가 영역으로 갔는데 삐아도 그런 수순을 밟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관심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오히려 신규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포인트가 많은 분들에게 설렘을 좀 주지 않았을까 싶어요. 22,000원 넘어서 23,000원까지도 볼 수 있다라고 하니까 삐아 혹시 어제 편입하지 못하셨다면 지금 자리에 유효하다. 보유자들은 역시나 계속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조기준 매니저의 포트도 다시 한번 체크를 좀 해볼게요. 잘 가는 종목들이 정말 많은데 그중에서 역시 최근 대장 화장품 안에서도 또 대장 실리콘2 보겠습니다. 222%의 수익률을 기록하는 상황인데요. 북미 키워드의 최대 강자다. 신고가 또 경신했어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신고가를 경신해서 사실은 실리콘2가 제가 이제 작년에 업체 탐방을 갔다 왔는데 하여튼간 뭐 왜 갔다 왔는지는 이제 뭐 증명이 되는 것 같고 4만 원인데 제가 보기엔 이제 목표가 5만 원까지 이제 뭐 증권사에서 여러 군데서 제시를 하고 있고 뭐 5월달 한 달에서 2일 음봉 나와 있고 뭐 어제부터 시작해서 계속 양봉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변화도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다른 종목은 엄청나게 큰 변화가 있는데도 꾸준하게 4, 5% 내에서만 변화하고 있고 그래서 꾸준히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5만 원 목표가까지 노려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는 실리콘2 5만 원까지 바라보겠습니다. 현 구간은 4만 원 초반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화장품주죠. 100% 넘는 수익률을 내고 있는 선진뷰티 사이언스입니다. 삐아가 이 종목의 후속 주자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김응태 매니저 통해서 들었는데요. 그만큼 우리에게 앞서 나가는 종목이기도 해요. 4차 목표가가 25,000원이었죠. 근데 이제 뭐 요건 다른 아까 저기 실리콘2는 변화가 없는데 선진뷰티 사이언은 변화폭이 막 15%에서 20% 정도 너무 커졌거든요. 근데 이제 단기간에 지금 현재 100%가 올라오다 보니까 아마 차익 실현한 그 기관들 매물이 나오다 보니까 조금씩 이제 흔들림이 큰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가 자체적으로 이제 선크림 무기 자외선 차단제뿐만 아니라 이제 마이크로 비드 이제 미세 플라스틱 규제 완화 그런 규제 때문에 이제 커갈 수 있는데 이제 해외에다가 납품을 대부분 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이제 클린 뷰티 관련해서 아이레시필, 세라미드, 유자, 힐링, 클렌징 바음을 이제 올리브영에다가 이제 입점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에서 올라오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너무 변화가 크니까 어느 정도 차익 실현하시면서 소량으로 단기 대응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소량으로 단기 대응하자라는 이야기 잘 포착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화장품주 하나 더 볼게요. 에이블 CNC를 이틀 전에 매수했는데 20%는 넘는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달리는 말에 저희가 잘 올라타고 있는데 선진뷰티 사이언스 변화 감지에서 후속 전략을 주신 것처럼 저희가 언제 나와야 되는지 이야기도 잘 해드리고 있거든요. 이 종목은 어떨까요? 에이브 CNC는 이제 미샤, 뭐 어프, 초진공, 그다음에 뭐 스틸라, 셀라피, 라포티셀 6개의 브랜드가 있는데 요건 아까 이제 다른 종목은 이제 선진뷰티는 기관이 팔고 있는데 에이브 CNC는 아직도 기관이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지금 이제 매수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5,000원까지 목표 잡아드렸는데 46개국의 5만여 판매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요게 이제 M&A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펀드가 들고 있는데 저번에 이제 작년에 M&A를 내놨는데 이제 가격이 안 맞아서 그때 LVMH라든가 로레알이 이제 매수를 하려 했는데 너무 단가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취소를 했는데 실적이 좋아지고 그다음 어느 매각가가 맞아 떨어진다면 다시 M&A가 나올 수도 있고 기관들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15,000원까지 끌고 가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에이블 CNC에 대해서는 15,000원까지 저희는 계속 홀딩하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종목도 봐야겠죠. 2차 전지가 모처럼 만에 다 같이 올라오는 오늘 오전의 흐름이었는데요. 얼마나 연속성이 있을지 많은 분들이 궁금할 것 같은데 PNT의 경우에는 아무도 안 볼 때 이거만큼은 봐야 된다라고 해서 편입을 했었어요. 48%. 최근에 2차 전지로 이런 수익 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2차 전지가 마이너스 48% 났지 플러스가 나기는 힘든 종목인데 맞아요. 제가 이제 왜냐하면 실적이 너무 좋았거든요. 작년에 뭐 거의 1조 8천억 넘는 수주 잔고가 있었고 올해도 지금 이제 1조 7천억 정도의 이제 매출에다가 영업이익이 1,600억 정도 나오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1분기 실적도 충분히 좋게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또 테슬라향 전국 공정, 그다음에 노칭, 그다음에 이제 아비안 슬리터 뭐 이런 동박, 전지박 관련 생산 장비가 있는데 여기 자회사를 통해서 중국 자회사를 통해서 이제 그 LFP 관련도 생산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다재다능한 회사, 자회사도 있기 때문에 실적도 뒷받침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드린 7만 원 목표가 충분히 도달 가능하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역시나 매력 포인트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저희는 목표가까지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PNT까지 만나봤고요. 자, 우리를 든든하게 해주는 포트폴리오의 구성을 확인해 봤다면 이제 다시 한 번 더 수익을 내기 위해서 달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후장에 어떤 전략이 유효할까요? 두 분의 전략 공개할게요.
일맥상통해요. 사실 조기준 매니저의 내용 먼저 보시면요. 바닥권 반등 종목에 접근하자. 그렇다면 상방을 기대해도 되는 걸까요? 라는 궁금증을 김웅태 매니저님이 답변을 주실 것 같아요. 상방을 기대한다라는 이야기 주셨는데 바닥 다진 겁니까, 저희? 저는 일단 뭐 지난 이틀거나 이틀 거래 동안 지수가 워낙에 크게 내려왔잖아요. 네. 아무래도 국채금리가 지속적인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지수도 같이 한번 끌어내리는 모습이었는데 어제 새벽에 국채금리가 소폭 하락했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추세가 변환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국채금리가 상승하면서 거기에 대한 악재가 이미 한번 우리나라 주가에 이미 선반영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 외적으로서 앞으로에 대한 큰 악재는 아마 없을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 뭐 일정도 남아있고 FOMC도 있지만은요. 그 외적으로서는 뭐 지정학적 리스크도 이미 한번 해소가 되는 모습이고 주가가 이미 선반영했다라고 하면은 오늘자리가 바닥을 찍고 나서부터 다음 주부터는 이제 앞으로에 대한 수급들의 모습들이 들어올 것으로 보여지고 오늘 외국인들이 오히려 또 선물 매수를 조금씩 들어오고 있어요. 또 기관들에 대한 움직임들도 코스피라든지 코스닥에 대해서 시장을 전부 다 방어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저점을 잡아놨다라고도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오늘부터 저점에서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조금씩 매수하는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저점을 잘 다지고 있다는 포인트 속에 지금 자리에서 그럼 어떤 종목 매수해야 되는지 잠시 후 공개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조기준 매니저도요. 내용이 비슷해요. 바닥권에서 반등하는 종목에 접근하자. 결국에는 바닥을 다졌기 때문에 반등을 기대하는 거잖아요. 일단 이제 뭐 중요한 건 제가 이제 화장품주를 추천드리는데 미 시장이 하락에 대해 한국 시장은 선반영됐고 최근에 외국인들이 이제 2만 개 이상 매도했다가 오늘은 전 매수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더 매도를 하면은 이제 반대편 세력이 있기 때문에 공격의 대상이기 때문에 환매수를 할 수밖에 없고 어제 위클리 옵션 목요일 만기 때문에 좀 더 변동성이 커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바닥 국면에서 이제 화장품주는 이제 선별적으로 접근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우주항공청 관련해서 이제 이미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고점에서 차익 매물이 나오기 때문에 따라가면 안 되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풍력주, CS 윈드 뭐 이런 게 다지면서 조금씩 기관 매수 들어오면서 올라오는 것들, 그다음에 AI의 뭐 딥노이드라든지 반도체 퓨릿이라든지 뭐 이렇게 하면서 개별적으로 조금씩 이제 거래량이 늘면서 올라오는 종목들을 한번 다 살펴보시면서 매매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바닥을 반등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잡는 건 아니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여러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걸 갖고 있는 종목이 오늘 공개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종목 이야기 출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략주 이렇게 선택됩니다. 로봇주에서 김웅태 매니저가 엔젤 로보틱스를 편입하고요. 카메라 모듈 쪽에서도 기대감이 높죠. 자화전자 한번 이야기 들어볼게요. 로봇주부터 가볼까요? 작년에 정말 강했는데 잠깐 네. 쉬는 모습도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동사 같은 경우는 지능형 웨어러블에서 대장주로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한데요. 사실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하고 나서부터 큰 시세를 불출하고 지금까지 조정을 받고 있을 때 마찬가지로 엔젤 로보틱스도 상장하고 나서부터 며칠 안 돼서 지금까지 줄곧 거의 한 2달 넘게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지금 자리 보게 되면은 지난주부터 이미 한번 바닥은 다지면서 어느 정도 상승폭을 계속적으로 키워놓고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바닥권에서 이제 막 상승 탄력을 받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고요. 뭐 일단은 뭐 LG가 지분 투자를 했기 때문에 LG에서 대표적으로 엔젤 로보틱스라고도 꼽을 수가 있는데 그 외적으로서도 본다라고 하면은 이미 한번 수급에 대한 흐름도가 체크가 되고 있고 워낙에 또 길게 긴 호흡으로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자리에서 저점에서 물량을 모아가는 섹터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지금 로봇에 대한 흐름도 자체가 좋진 않은 모습이에요. 왜냐면은 로봇에 대한 움직임들은 실적을 낳아야 되는데 실적이 나오는 로봇주들이 별로 없거든요. 하지만 이 실적보다는요. 기대감 형성으로서 올라가는 게 로봇주기 때문에 지금에 대한 테마 형성으로 봤을 땐 로봇 테마가 이렇게 갈 수 있을까라는 좀 의구심은 들지만은요. 그래도 6월이라든지 앞으로 대한 이번 연도 하반기까지는 로봇 테마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반등하기 시작하면은 세게 올라갈 것으로 보이니까요. 그 점을 참고하시면서 조금씩 저점에서 매수하는 관점으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뭐 오늘 뭐 오후장인 탑픽이지만은요. 그래도 뭐 급등하는 종목보다는요. 좀 긴 호흡으로 바라보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가 매수 한번 편입을 하고 목표가를 좀 높게 잡았어요. 네. 목표가를 5만 원까지 잡았는데 5만 원에서부터 이미 한번 물량이 한번 털어 나오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5만 원만 안착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뭐 7만 원에서 10만 원까지도 큰 시세를 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니까요. 조금 더 장기적인 긴 호흡으로 바라보시면 좋겠고요. 손절가 라인은 32,000원 잡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긴 호흡으로 가자. 엔젤 로보틱스였습니다. 목표 주가는 5만 원, 손절 라인은 32,000원 기억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조기준 매니저가 오늘 편입하는 자화전자의 내용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애플, 삼성전자 등 대기업은 다 고객사예요.
네, 그 전에 자화전자는 뭐 핸드폰 부품 산업에서 이제 우리가 액추에이터라든가 자동 초점 장치, 그다음에 손떨림 방지 장치로 해서 이제 부품주로 알고 있는데 소외돼 있죠. 근데 여기가 이제 자화전자가 애플이랑 그러니까 원래 이제 LG 이노텍하고 이제 BH 뭐 이쪽만 이제 부품사로 이제 돼 있는데 자화전자가 작년 4분기부터 애플향 폴디드 줌을 수주를 했습니다. 4분기부터. 그래서 작년 4분기가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1분기도 어닝이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1,800억 매출에 178억. 근데 올해 지금 현재 작년에 5천억에 적자였는데 올해 9천억에 지금 현재 800억 정도 영업이익을 예상하고 있는 이유가 이 폴디드 줌 관련해서의 어떤 수주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중요한 그만큼 실적이 좋아지면서 6월 10일부터 14일까지 애플의 개발자 회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련해서 6월 달에 보면 그러면 LG 이노텍이나 BH는 벌써 선반영이 됐는데 자화전자에 대해서 시장에서 잘 안 알려져 있어요. 폴디드 줌이 도대체 뭐냐? 네. 근데 한번 나중에 보시면 핸드폰 관련해서 보시면 이제 폴디드 줌 앞으로 수혜주가 나올 거다. 보고서가 나올 거고 이제서 시작할 거고. 근데 실적이 그만큼 1분기도 잘 나왔고 앞으로 올해도 기대감이 높은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 삼성전자, 애플 모든 사의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핸드폰 관련주들의 약세 속에서 이제 실적 모멘텀이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시총이 5,900억입니다. 근데 올해 800억의 영업, 1조 육박하는 9천억의 매출을 기대할 수 있는 자화전자. 새로운 2차 상승이 나올 거고요. 최근에 조정 거치고 반등권 나오고 있습니다. 저점에서 있기 때문에 차트 보시면서 26,000원 중간에 사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목표가를 좀 더 높게 잡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고점 돌파, 박스권 돌파는 35,000원까지 잡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24,000원입니다. 알겠습니다. 목표 주가 35,000원, 손절 라인은 24,000원 자화전자였습니다. 자, 첫 번째 공략주를 만나봤다면 두 번째 또 우리를 설레게 할 우리의 수익을 든든하게 해줄 종목도 봐야겠죠? 바로 공개할게요. 자, 이번에도 섹터는 갈립니다. 전력 쪽에서 G2파워, 화장품에서 펌텍코리아인데요. 전력 쪽은 사실 김응태 매니저가 이미 우리에게 수익 실현을 많이 해줬기 때문에 원전, 전력 믿고 편입합니다. 이 종목의 포인트는요? 이 종목의 포인트는 원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난번에도 G2파워를 소개하고 수익을 실현했는데 많은 분들이 어제 방송에서 많이들 여쭤보셨어요. 원전은 도대체 이제는 언제 또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오늘 시점이 아마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네.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동사는 지난번에도 소개했듯이 수배 전반 태양광 발전 시스템 에너지 저장 장치를 영위하면서 마찬가지로 전력 설비 사업을 영위하다 보니까는요. 전력 설비 쪽뿐만 아니라 원전 산업에 대해서도 같이 동방 상승할 수 있는 기회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 일정 부분에서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게 체코 원전에 대한 수주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요. 또 어제 또 뉴스를 보니까는 일본과 미국 그리고 영국들에 대한 이제 탈원전을 다시 한번 친원전으로 바꾸면서 속도를 가속화하고 있다는 기사를 좀 읽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현재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전력에 대한 소비에 대한 에너지를 원전으로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또 다시 오늘 오전에 11차 전기번에 대한 이제 초안이 또 나왔잖아요. 거기에서 이번에 대형 원전을 3기를 또 한번 건설할 거고 처음으로 SMR 도입을 한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또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 점을 참고하시면은 지금 자리가 저점에서 다시 한번 재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현재가 편입을 하고요. 1차 목표가는 직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더라도 11,500원만 넘어간다라고 하면은요. 그 이상까지 13,000원까지도 다시 한번 재돌파 시도 나올 수 있으니까요. 바라보시면 좋겠고요. 워낙에 유통 물량이 좀 많지는 않지만은요. 가벼운 종목이다 보니까 급등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점을 참고하시면서 11,500원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13,000원까지 홀딩하는 자리 보시면 좋겠고요. 손절가 라인은 9,600원 잡는데요. 9,600원 잡는다 하더라도요. 다시 한번 반등 기미가 나올 수 있으니까요. 분할 매수로 꼭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 주가는 11,500원 1차였고요. 2차가 13,000원이라는 점 포인트. 손절 라인은 9,600원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G2파워였고요. 이번엔 화장품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신고가 경신하는 종목들이 워낙 많은 섹터다 보니까 이제는 선택과 집중이 더 중요해지는 섹터이기도 하거든요. 펌텍코리아는 용기를 만드는 회사죠. 이제 시장에서 그 많은 이제 K-뷰티가 엄청나게 지금 신고가를 달리고 있고 아모레, 뭐 LG 생활건강, 그다음에 실리콘2, 에이블 뭐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선진뷰티도 그렇고 100%가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면 그 화장품들을 어디다 담아가 팔 거냐? 그러니까 수혜주가 그러면 맞아요. 화장품을 펌프에 담든 튜브를 담든 비닐봉다리에 담아서 팔 수는 없는 거니까 튜브에 담아서 팔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 시장에서 나라에서 두 회사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연우와 펌텍코리아 두 회사밖에 없었는데 연우가 지금 현재 그때는 비슷하고 더 시총이 높았는데 이게 이제 한국 콜마를 인수되면서 흡사병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회사에서 이제 뭐 연우를 거래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한국 콜마를 거래하는 데는 이제 연우를 당연히 쓰겠지만 그 외에 다른 코스맥스라든지 뭐 LG 생활건강, 아모레들 보면은 펌텍코리아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화장품의 최대 수혜주가
화장품 용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분기 실적도 770억에 육박하는 실적이 나왔고 영업이익도 100억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물론 최근에 이제 지수는 상승하면서 이제 화장품주가 상승한 만큼 올랐는데 그만큼 부각이 덜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니 기대치만큼 목표 실적은 상회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펌프, 튜브, 그다음에 스틱 모든 거에서 실적이 20%에서 30%씩 다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실적이 늘어났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도 현재 이제 계속적으로 K뷰티가 더 알려질수록 펌텍 코리아 더 올라갈 텐데 대주주가 61% 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산운용사 7% 정도 들고 있고 외국인이 5% 정도 들고 있는 안정적인 회사이면서 최근에 이제 기관들 연기금 매수 그다음에 외국인도 조금씩 매수 들어오고 있다. 물론 이제 저는 그래서 매물대를 넘어섰습니다. 3만 원대에서 대부분 매물대인데 3만 원을 넘어섰기 때문에 이제 고점 돌파 가능하다라는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4만 원 잡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3만 원 잡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맞아요. 화장품이 잘 팔리는데 수출도 뭐 최고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하는데 어디에 담겠습니까? 용기는 반드시 필요하다. 펌텍 코리아 가격 전략까지 잘 기억해 보시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가 공략해야 되는 종목들 잘 만나봤는데요. 든든합니다. 그런데 주말에 여러분들 도와드리기 위해서 무료 방송을 또 준비하고 계세요. 김웅태 매니저님은 항상 일요일에 좀 뉴욕 증시까지 한 번에 정리하면서 월요일을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몇 네. 시일까요? 일요일 오후 2시에서 3시쯤에 할 예정인데요. 네. 자세한 내용은 내일땡 녹색밴드에 들어오시면요. 링크와 정확한 시간대를 또 공지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내일땡 녹색밴드에서 김웅태라고 검색하셔서 많이들 들어오시고 일요일 날 이제 6월을 준비해야 되는 시장에 대해서 어떤 섹터들에 대한 움직임이 강하게 올라갈 것인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어떤 브리핑도 저리 가라. 김웅태 매니저의 일요일 무료 방송 함께 하시면 모든 준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조기준 매니저님은 토요일 오후 2시에 무료 방송을 준비하고 계시죠. 주제 뭘까요? 2시부터 이제 5시까지 특별 방송하고 있는데 오. 제가 이제 실리콘 툴을 작년에 2,500원대 업체 탐방을 갔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2,500원대 가서 지금까지 이제 실리콘 툴을 어떻게 받고 그 업체 탐방을 어떻게 했는지 알려드릴 테니까 2시부터 다시 유튜브 조기준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6월 1일, 6월의 첫 거래일. 거래일은 아니지만 그 시작의 시점에서 두 분의 무료 방송이 여러분께 큰 도움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 특히 조기준 매니저는 2시에서 5시까지 쉬지 않고 방송을 이어간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꼭 참고해 보시죠. 자, 이렇게 해서 두 분과는 인사 나눠야 될 것 같아요. 두 분 덕분에 오후장 다시 한번 든든한 전략 세워봤는데요.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